오늘이 3월 23일 아침 방송으로 트로우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급락한 금값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잠시 하락한 금값은 폭등할 것이다. 그에 대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우TV 방송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역사상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하락을 현재 보이고 패닉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은 전역에 거쳐서 지금 셧다운입니다. 학교, 기타 등등 특히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가 현재 셧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 JP모간이 내놓은 미국 2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24%로 예측을 했습니다. JP모간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14%로 예측한 결과가 보았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 120km를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20, 30으로 갑자기 줄이게 된다 그러면 차는 뒤집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24%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건 대공황과 다름없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 겸 방어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언론과 일부 경제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금이 오를 때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금의 그 현상으로는 방어자산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0년 이후 금값은 약달러가 지속되는 동안 이 이머징 국가, 신흥국, 이머징 국가 주식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이머징 국가가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유는 결국은 약달러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현재 미국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내려갈 때에 마이너스 국채 총량이 늘어날 때에 계속 오르는 것으로 최근 5개년 동안의 통계처에서 예전 방송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국채라는 것은 특히 EU 국가, 일본 국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6년 동안 EU는 마이너스 기준금리,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서 한참 떨어진 마이너스 금리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국채 같은 경우는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현재 장기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로 현재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마이너스 국제 총량이 늘어날 때에 금값은 더욱 올랐다. 아주 이제 예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태에 올라갔던 금값이 새로운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예전 방송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값이 이번 주식 폭락과 함께 매우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이번 주식시장과 함께 고점에서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하락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최근에 상승한 이유를 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디프레션 우려가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심화가 되었고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기존 상식을 뒤집혀왔던 과거와 다른 그런 어떤 형식을 보여왔습니다. 예.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국채와 금을 버리고 달러를 모으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근에 주식이 저번 방송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주식이 붕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붕괴와 더불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자금 경색, 유동성에 대한 경색 현상이 현재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경기 침체는 이 자금 경색, 특히 회사채가 문제입니다. 지금 연준에 의해서 지금 국채 매입뿐만 아니라 회사채에 대한 CP 매입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이 CP 외 회사채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이 미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이 회사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회사채 금리가 이 자금 경색으로 매우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현재 회사채 매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이 달러 수요가 매우 현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던 금을 국채뿐만 아니라 금을 현재 버리고 있다. 그렇게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머징 국가들의 자본 유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나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브라질 이런 어떤 성장 이머징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현재 그 투자국 미국 애들이 현재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돈을 현재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 자금 경색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달러 수요에 대한 급증 때문에 국채와 금을 버리고 달러를 모으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금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값은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국제 총액과 매우 밀접한 현재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 하반기만 해도 마이너스 국채 총액이 거의 한 18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10월 달에 오면서 이게 한 1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12, 그 이후에는 2020년 상반기만 해도 11조 달러에서 한 13조, 최근에는 약 한 14조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값이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총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연동돼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던 것을 여실히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장기물,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는 거의 제로금리와 맞물려서 금리가 매우 낮지만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이 전세계 마이너스 금리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금값은 이 마이너스 금리 총액과 연관성을 질 때는 금값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송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값은 10년물, 미국 10년물, 장기물, 국채금리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할수록 이 금값이 상승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와서 거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가는 바람에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0.7에서 0.5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우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10년물 이 국제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지금 EU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현재 마이너스로 현재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금값을 올릴 수 있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공포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을 좀 더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근원적 성장 둔화와 회사채 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대처 방안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현재 QE4 같은 경우는 약 한 7천억 정도를 현재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로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QE5, 6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MMT는 이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미국 의회를 통과한 현재 미국 재무부가 직접적으로 국민 외 기업체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현재 1차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MMT2, MMT3가 시도될 가능성이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원적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공조의 균열, 환율 및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 성장 잠재력이 실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금 유가가 거의 20불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산유국 간의 감산 공조 폐기로 디프레션 공포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산유 구간의 이 감산 공조는 이미 작년에 예고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불화로 더욱 이 감산에 대한 공조는 거의 파산, 이익에 대한 어떤 이 공조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든 회사든 빚이 많은 사람은 죽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로 회사채 발행 및 연장을 못하는 상황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달러 수요에 대한 국채, 금 등 가리지 않고 마구 던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이미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약 초기 자금으로 매월, 매일 400억 달러 이상으로 국채를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일어난 금값 패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아닌 심각한 디프레션 상황에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국채금리 수렴과 금리 하락,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국채금리 하락과 총량 증대, 이러한 부분에서 금값이 상승을 했던 것을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즉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채 가치 하락과 디프레션에서 국채 가치 하락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마이너스 국채 금리 인하로 인한 금값 상승은 고점이었고 무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결국에는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재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금값이 올랐던 상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중국, 한국, 대만 등 이 이머징 마켓 ETF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금값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상황을 본다 그러면 현재 이머징 마켓 ETF 가격이 이 달러 강세로 매우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했을 때 이후부터 이 달러가 약세가 이어진과 동시에 이 금값이 올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이머징 마켓 ETF 가격이 상승할 때 금값도 더불어 크게 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단편적인 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쇼크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과잉 부양 상태가 되어 심한 디프레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뒤 전통적인 침체나 곧바로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사이클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규모 파산과 실업률을 상승을 동반한 침체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점이 앞으로 1년, 길게는 2년 안에 온다. 그때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재 이러한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 결국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틀림없이 야기가 되고 달러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어떤 공식에서 이 금값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형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물 국채금리 하락은 금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벗어나면서 앞으로는 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금값 상승을 일으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상승이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최소한 10% 정도는 실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된 상태다. 연준의 강제적인 이 유동성 공급과 미 재무부의 현대 화폐 이론 중에 하나인 MMT는 1931년 대공황과 2008년 하반기 이후 금값 상승과 유사한 어떤 형식을 띄우고 있으나 이번에는 매우 규모가 다르다. 또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증가,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이어질 때 이 금값은 본격적인 상승이 온다. 그래서 금값의 결정적인 요인은 달러 가격, 마이너스 국채 규모이나 앞으로는 이 달러 가격에 지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 신호가 더불어 온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금값 상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현재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패권지 달러와 또 떠오르는 위안화 간의 전쟁도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 현재 진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은 실무, 금과 은을 현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